낭독으로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특히 어떤 분들께 추천을 해주시는지 여쭙습니다. 책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교양인들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니까 책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양인들이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매 새해가 되면 책을 한 뭐 4권 읽는, 아니 4권 너무 적나? 40권? 40권? 연말이 되면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책을 읽고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잠깐만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모르는 경우도 전 있었고요. 책 안에 몰입하지 못했던 거죠. 낭독의 방식으로 읽으니까 문장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 그 소리 하나하나가 뭔가 약간 각인된다고 할까요? 오래도록 여운이 남고 결국에는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저의 가장 큰 변화가 그거예요. 책을 의무적으로 읽었던 제가 책이 좋아졌어요. 정말 그래요. 너무 놀라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책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께 최고네요. 그래요. 그래서 나 하나 낭독 잘해야지라는 욕심으로 네. 낭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낭독 전도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이 낭독을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알려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그 얘기 한 번씩은 들으셨을 거예요. 낭독해. 낭독해봐. 대박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필사 붐이 그래도 꽤 일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낭독 붐도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오디오북 컨텐츠도 굉장히 많아졌고 낭독을 듣는 분들 혹은 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문화로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텔러리스트가 그걸 꿈꿔요. 계속 우리만 낭독 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낭독 문화를 형성하자, 그걸 목표로 두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낭독에 빠지실 거예요. 저 믿습니다. 낭독이 왜 좋은지 알았으니까 낭독을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을 여쭤봅니다. 잘해야겠다, 틀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일단 버리고 아주 편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평소 말하는 그 톤을 생각하면서 그 말투, 속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몸을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심호흡을 한다거나 최대한 내가 편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거죠. 욕심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한 호흡으로 쭉 가야지 보다 그냥 한 문장만 잡고 그 문장으로 그냥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고 단순한 글이나 문장이 아니라는 걸 나 스스로에게 알리고 싶어서 사물을 보면서 말을 걸든 얘기했어요. 멸치 어디 있어? 멸치 어디 있어? 계속 사람한테 말 건다고 생각하고 뱉어보고 좀 더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나운서와 낭독의 큰 차이는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뉴스는 그쵸. 감정을 넣으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안 돼요. 정치 세계에 담겼다 막 난리가 나죠. 난리 나죠. 편향됐다. 그럼 이제 하차지. 그렇죠. 근데 낭독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쵸. 최대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차이가 크고요. 그냥 단순히 글을 읽는 것과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상상하면서 그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읽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안 틀리려고 열심히 지금 집중해서 읽고 있는데 상상하라고? 그럼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먼저 읽어서 소화를 하고 눈으로 읽고 내 것을 만든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낭독한다고 하실 때 이 책이 누가 쓴 거야? 앞표지도 좀 보고 뒤에 어떤 내용이야? 좀 보고 안에 있는 뭐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보고 읽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거 상상하는 거. 낭독자가 이 장면을 잘 그려야 듣는 청자도 같이 따라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내 낭독의 속도도 분위기도 톤도 달라져요. 말씀 듣다 보니까 연기랑도 접점이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배우들을 보면 전 늘 느끼거든요. 저분들의 공감 능력도 보통이 아니지만 상상력. 맞아. 이게 내가 겪어보지 않은 삶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아닌 타인을. 이 낭독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맞아요. 취미로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연기? 오늘 연기 욕심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잘하시잖아요. 난 연기 하고 싶어. 근데 그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냥 연기는 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자. 보자. 그래서 알겠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낭독을 통해서도 배우들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큰 매력. 누군가의 삶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 이 나요. 이거 되게 희한하다. 낭독에 빠지면 감정적 소모가 많이 되는 작품을 자꾸 찾게 돼요. 뭔가 새로운 걸 막 느껴보고 싶은 거죠. 근데 또 이해가 되는 게 그렇게 힘들고 나면 또 카타르시스가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럼 이 질문 안 드릴 그렇죠. 수가 없겠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최은영 작가의
예, 소설 내게 무해한 사람 중에서 그 여름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처음에 눈으로 그냥 봤거든요. 아들 둘을 옆에 딱 눕혀놓고 북라이트 켜놓고 깜깜한 밤에 우와. 그 시간 완전 저한테 힐링하는 시간인데 두 여성이 서로 사랑을 해요. 결국엔 둘이 헤어지거든요. 헤어지는 장면에서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는 쪽이 아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별을 맞이해야 되는 그 상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를 여전히 너무 사랑하는데 바지가랑이 잡고 붙잡고 울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 되게 행복했어서 너무 고마웠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대사가 딱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 말로 해보고 싶은 거, 표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낭독의 방식으로 이야기해보려고 입을 뗀 순간 정말 이랬어요. 제3자가 아닌 그냥 그녀가 돼서 너무 슬픈 거 있죠. 내 마음 안에서는 그냥 가지 말라고 펑펑 울어버리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표현 못해. 어떤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낭독의 어떤 묘미를 확 느꼈던 것 같아요. 입으로 내려는 과정 속에서 그 캐릭터 안으로 더 네, 맞아요. 몰입을 하신 거네요. 네. 좋은 작품들 있잖아요. 그러면 낭독이 아닌 방식으로 읽는 그 분량이 아까워요. 아이들 재워놓고 제가 막 보란듯이 낭독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늦은 시각이기도 하고 그러면 눈으로 읽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은 낭독으로 읽기도 하고 하면 돼요. 근데 낭독이 아닌 방식으로 읽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책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약간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다독을 해야 된다는 강박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맞아요. 낭독을 하고 싶어도 일단 이 책을 끝내고 뭔가 해보자라는 미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다독으로 다 봐도 기억에 안 남는 부분이 더 많고 결국에는 내 삶을 변화하는 독서는 내가 그걸 얼만큼 소화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낭독을 하다 보니까 속독으로 안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분위기나 정서는 흡수를 못 하잖아요, 속독은. 그쵸. 그러면 너무 좋은 작품들을 놓칠 수 있어서 천천히 낭독의 방식으로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모셨던 김현수 작가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작가님이 글을 쓰실 때 한자 한자 단어 선택을 할 때 유기농 농부처럼 선택을 하신대요. 가장 좋은 단어와 가장 좋은 조합으로 재배를 하듯이 골라서 선택해서 문장을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기농 농부가 만든 이 좋은 밥상을 우리 제대로 먹어야죠.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저도 반성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낭독하면 대사가 나올 때 있잖아요. 목소리 연기를 잘하시는 비결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성우들은 변성도 되게 잘하고 연기도 막 너무 잘하잖아요. 생생하게. 그걸 막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의 어떤 정서, 감정에만 몰두해서 얘기를 해도 충분히 전달이 되거든요. 내가 연기를 막 해야지라는 욕심을 내면서 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이 튕겨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포 프로그램 진행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연기해야 되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내가 미치겠죠? 네, 내가 미치고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무섭게 들으시다가 막 웃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북텔러 리스트에서 낭독을 할 때 다 성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멤버들이 좀 빵빵합니다. 그렇죠. 네, 구자영 성우, 조경아 성우 그분들 앞에서 내가 연기를 한다고? 너무 못 견디겠는 거 그거 자체가 이 나의 발연기를 얼마나 우습게들 보실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몰입하기가 힘드니까 그쵸. 낭독할 때 연기는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낭독하는 본인이나 몰입을 계속 쭉 이어갈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된 소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에만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막 연기를 막 해봐야겠다 하면 몰입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과 이 정서와 분위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면서 느낌만 가져가는 연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떼보자고요. 이렇게 좋은 낭독 저희만 할 수는 없겠죠? 도서 15분께 이벤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긴 시간 낭독과 스피치, 말하기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히릿들께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낭독과 스피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강요처럼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게 무엇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쯤은 신년에 만들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이 될 거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또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으니까 낭독이면 너무 좋겠지만 낭독이 아니어도 좋아하는 거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 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